안녕하세요. 마법사 더 매지션 타로카드 키워드 해설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법사 카드는 아르카나 메이저의 1번 카드로 행성수성과 대응하며 카발라 생명의 나무에서는 케테르와 비나를 연결하는 베트 경로에 배치됩니다. 이 카드는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는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을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오른손 지팡이는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의 힘을 받아 현실로 구현하는 능동적인 창조자를 상징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검, 지팡이, 컵, 동전 4가지 원소 도구는 우리가 현실을 운용하는 4차원의 도구를 의미하며 마법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통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운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의식과 의지로 현실을 직접 빚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죠. 숫자 1은 시작과 의지, 단일성을 나타내며 풍원소는 소통과 지성을, 붉은 로브와 흰 레이는 의지와 순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백합과 장미는 순수 지식과 순수 열정을, 렘미스케이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방향 마법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30가지 키워드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동적 창조력입니다. 하늘의 힘을 현실로 내려오게 만드는 천지인 연결 통로가 작동하는 상태로 지금이 바로 창조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의지의 현현입니다. 숫자 1처럼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집중된 의도가 현실을 바꾼다는 의미죠. 셋째, 숙달과 달인의 경지입니다. 네 원소 도구를 모두 펼쳐놓은 모습은 오랜 수련과 경험을 통해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넷째, 다재다능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꺼내 쓸 줄 아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정방향 키워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목표 설정의 명확성입니다. 마법사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처럼 방향이 분명해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선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말주변과 언어적 소양입니다. 헤르메스의 화신인 마법사는 달변과 설득력, 협상력이 강해 언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곱째, 유능한 멘토와 교사입니다. 마법사 카드의 지팡이는 교사의 지휘봉을 상징하며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또는 좋은 스승을 만날 시기를 나타냅니다. 여덟째, 이상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위로 향한 손가락과 아래로 향한 지팡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이루며 꿈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홉째, 치유 능력과 창조적 의사입니다. 의사나 기공사, 치유사의 원형으로서 손재주와 에너지 감지 능력이 탁월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열 번째, 사교적 외향성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외향적 성격이며 특히 이 시기에는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는 매력과 친화력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11번째, 창조적 독창성입니다. 숫자 1은 최초의 수로 새로운 길을 여는 선구자적 기질을 지니고 기존 틀을 깨는 독자적인 창조 능력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12번째, 기획, 계획, 설계 능력입니다. 테이블 위 도구들의 정렬은 치밀한 기획의 메타포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13번째, 속전속결의 실행력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실행 속도를 나타냅니다. 14번째, 쇼맨십과 자기 표현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 나를 브랜딩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으며 자신을 드러낼 적절한 타이밍임을 알려줍니다. 15번째, 임기응변과 적응력입니다. 내 원소 도구를 갖추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연한 대응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16번째, 손재주와 기술입니다. 공예, 요리, 의료시술, 악기 연주 등 손을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 작업에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위로부터의 힘을 아래로 현현시키는 능력입니다. 영성과 물질, 신성과 인간성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방향 키워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법사 카드 배경의 백합은 순수 지식을, 장미는 순수 열정을 상징합니다. 지식과 열정이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숫자 1은 절대적 단독성의 수로 동업이나 파트너십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개척하는 것이 더 적합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독자적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화신으로서 마법사는 연금술, 점성술, 수비학, 언어 등 네 학문을 통합한 자이며 다양한 지식체계를 하나의 언어로 녹여내는 지식통합자의 원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타나면 내면의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거나 훌륭한 안내자를 만날 것임을 알려줍니다. 조직적 재능과 자원 운용력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테이블 위 도구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모습은 사람, 시간, 돈, 에너지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직업 에너지로는 의사, 기공사, 역술가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유, 기술, 역술 직종과 강하게 공명하며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건봉을 다루는 직업군과도 연결됩니다. 마법사는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확장형 에너지로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계속 벌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잘 쓰면 다방면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성 에너지에 기반한 외교적 소통 능력은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맥락에 맞게 메시지를 조율하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는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마법사는 자아의식의 원형으로 내가 나의 현실을 만든다는 능동적 세계관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꾼의 다층적 능력 발휘는 여러 재능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통합적 역량으로 발현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능동적 행동주의는 마법사가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가진 도구로 이 자리에서 창조를 시작하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숫자 1의 에너지는 모든 수의 시작이자 나눌 수 없는 단일체로 에너지가 하나의 지점에 완전히 집중될 때 기적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펼치는 힘, 즉 영업과 현장력은 시장에서 능숙하게 영업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재능이나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방향 마법사가 작동할 때 우리는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현실을 빚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는 어떤 도구들이 놓여 있나요? 이제 마법사 카드가 역방향일 때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빛의 마법사가 삐걱거릴 때 나타나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기와 속임수, 즉 가면 쓴 마법사의 모습입니다. 둘째, 자만심과 오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진단과 판단, 즉 오진입니다. 넷째, 의지박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다섯째, 우유부단함으로 기회를 흘려보내는 망설임입니다. 여섯째, 너무 많아서 실속이 없는 재능 낭비. 일곱째, 말뿐이고 실속이 없는 허풍쟁이. 여덟째, 속임수의 피해자가 되는 사기당함. 아홉째, 실력 없이 잘난 체하는 허위 전문가. 열 번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힘의 오용으로 이어지는 파괴적 재능 사용. 마지막으로 12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재능에 대한 실망입니다. 역방향 마법사 키워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는 엉터리 멘토로 강제적이거나 부실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육과 스승의 영역에서 역방향 마법사가 나타날 때 지금 만나는 멘토나 교사의 질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일 수습 불가로 버린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없는 패턴이 반복되기에 지금은 새로운 시작보다 기존의 것을 완결짓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5번째는 어리석은 언행으로 말의 실수와 부적절한 행동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16번째는 플레이보이, 즉 진지함이 부재한 인물입니다. 화려함과 매력으로 주변을 유혹하지만 진정한 헌신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상황을 경고합니다. 17번째는 교묘한 조종으로 능숙한 심리적 조작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심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숨겨진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18번째는 산만한 다재다능, 즉 실속 없는 재주꾼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잘하지만 어느 것도 깊이 있게 통달하지 못한 상태로 넓이보다 깊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번째는 부적당함, 자격 미달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실제 역량과 맞지 않는 역할을 맡고 있거나 능력보다 낮은 자리에 묶여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20번째는 의사결정 회피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핑계를 찾고 타인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패턴입니다. 21번째는 강제적 교육 방식으로 권위로 억누르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22번째는 과도한 자존심으로 성장을 막는 기술적 오만을 버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23번째는 기술 부족, 뚜렷한 전문성의 결여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깊이 파고들 한 가지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24번째는 과장된 연극성, 쇼맨십의 남용입니다.
자기 표현이 진정성 없는 퍼포먼스로 전락하여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는 내면 공허한 권위, 즉 빈 껍데기의 전문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진짜 역량과 열정이 사라진 상태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역방향 마법사 키워드 26번째는 영적 허위, 즉 가짜 치유사와 유사 역술가입니다. 영적 권위를 빌려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거나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을 경고합니다. 27번째는 집중력 결여, 에너지 분산의 위기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시기에 주의가 산만하게 분산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28번째는 의존 심리 조장으로 상대를 성장시키는 대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9번째는 자기 능력 과대평가, 현실과 어긋난 자기상입니다. 실제 역량과 자신이 생각하는 역량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어 냉철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0번째는 영업과 현장에서의 실패, 자판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준비한 것들이 흩어지고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고객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역방향 마법사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패턴이 삐걱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조적 거울이죠. 뒤집힌 테이블은 정비하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성찰해보면 마법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창조자인가 아니면 피창조물인가? 정방향 마법사가 작동할 때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과 의지로 현실을 직접 빚어내는 능동적 주체로 섭니다. 역방향 마법사는 그 창조력이 방향을 잃었을 때의 모습, 즉 분산과 오용, 허위와 자만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마법사 카드의 근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도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사유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지금 나는 테이블 위에 어떤 도구를 펼쳐놓고 있는가? 그것을 통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연습 중인가? 둘째, 내 재능과 능력이 나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셋째,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 즉 언어, 행동, 태도는 진정성 있는 창조인가? 아니면 포장된 허풍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법사 에너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